안녕하세요, 일사만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두 번째 편인데요. 솔직히 그 영상이 제 예상외로 조회수가 좋았더라고요. 올린 지 2주 만에 1000회가 넘었더라고요. 소감을 얘기하면 기쁘면서 한편으로 씁쓸하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전자기기 리뷰어인데 전자기기 리뷰한 것보다 썰픈 게 잘 나왔던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썰푸는 유튜버가 아니고 전자기기 리뷰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에 나와 있던 거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여친 얘기를 많이 하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있었던 생활관은 훈련소 들어오기 전에 헤어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커플인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 솔로들이었어요. 훈련소 들어오기 전에 헤어지신 분들은 전 여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다고 전 여친 욕을 한 게 아니라 전 여친과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두 번째, 인편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인편은 제 기억으로 아마도 1차 PCR 이후에 받은 것 같아요. 인편은 때가 되면은 방송에서 주소를 알려줘요. 그걸 받아줬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누구누구 인편 주소 나왔으니 많이 적어주세요 라고 올라올 거예요. 세 번째, 자가격리 때 무엇을 하나요? 제가 일부 영상에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가격리 기간 일과는 기상, 점호, 체조, 교육, 휴식, 점심, 교육, 휴식, 저녁, 자유시간, 점호, 잠, 그리고 불침번. 진짜 이것만 해요. 2차 PCR 끝나기 전까지 진짜 이것만 해요. 그리고 자가격리 때 안 친해지나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 생활관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 저희는 입소하고 3일 만에 말을 텄거든요. 저희 옆 생활관은 하루 이틀 만에 말을 튼 것 같은데, 말을 튼 이후로 굉장히 친해지죠. 저희 생활관 사람들은 착해서 싸움 같은 것도 없었고 수건 도둑 같은 것도 없었고, 물론 바늘 도둑은 있었는데 뭐 다 같이 잘 지냈죠. 그래서 저희 생활관이 저희 소대에서 유일하게 16명 퇴교 없이 무사히 수료한 생활관이에요. 네, 부실급식만큼 논란이었던 생일 케이크인데요. 원래는 이 얘기를 일부 영상에서 얘기하려 했었는데 시간상 생략을 했었어요. 때는 9월 30, 저희 생활관에 저보다 형인분이 생일을 이어서 저녁 다 먹고 부대에서 케이크를 줬었어요. 근데 그 케이크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케이크가 뭐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런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 파티를 했었죠. 물론 불은 생략됐고요. 그리고 제가 케이크를 저희 생활관 인원만큼 16등분을 했어요.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었죠. 총을 수여받으면 총기 손질이 필수인데, 총기 손질 얘기하면 별의별 행동이 다 나와요. 전기수에서는 윤활치를 하겠다고 참치캔 기름 갖다가 총기 손질을 했었다는데, 우리는 뭐 없냐? 우리도 있죠. 저희는 가스 활대에 부직포 넣은 애가 있었어요. 물론 걔가 고의로 한 건 아닌데 구석구석 열심히 닦다가 그렇게 된 거였는데 결과는 망했죠. 또 저희 담당 분대장님이 들어왔을 때 걔가 분대장님한테 부직포가 여기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분대장님 표정이 아니 그걸 걷다 왜 쳐넣어 이랬었어요. 그 이물질 빼는 기구로 암만 해도 안 빠져요. 그게 아무리 쑤셔대도 안 빠져요. 계속 하다가 좌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생활관 분대장님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담당 분대장님이 야 이것 좀 도와줘, 부직포가 여기 들어갔어. 그분 표정도 결국엔 가스 활대를 가지고 나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분대장님이 오셔서 부직포를 뺐다고 해요. 그리고 분대장님이 걔 앞에 서서 훈련병, 다시는 분대장이 하라고 한 행동 이외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저는 군대리아를 입소한 주에 토요일에 먹었었는데요. 그것도 아침으로요. 군대리아라고 하면 붕어빵, 우유, 시리얼, 패티나 거대한 햄 2조각, 샐러드, 딸기잼 이렇게 나와요. 햄버거니까 제가 버거킹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아랫빵 위에 패티 올리고 딸기잼 뿌리고 샐러드 올리고, 저는 피클이랑 당근 극혐하기 때문에 2개는 빼버리고 그 위에 윗빵을 올리면 끝. 군대리아 맛은 어떻냐라고 하면 훈련소에서 먹은 짬밥들보다는 당연히 맛있었어요. 여기서 더 맛있게 먹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햄버거를 다 완성시킨 다음에 밥을 담는 시판 위에다가 햄버거를 올리고 우유를 부어요. 얼만큼 붓는 건 자유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를 잡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군대리아를 먹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게 덜 흘러내려요. 그리고 잼 같은 게 우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딸기잼을 잘 푼 다음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유를 빵에 부으면 맛은 배로 올라간다. 2차 PCR이 끝나면 PX를 가게 돼요. PX는 이퀄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쓸어 담아요. 특히 과자들과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핫하죠. 그리고 PX에서도 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술이나 담배 못 사고 아이스크림도 못 사요. 물론 아이스크림은 변수가 있는 게 사도 된다 할 때가 있고 사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랜덤이고 나머지는 사도 뭐라 안 합니다. 특히 PX에서 사야 될 게 있어요. 달팽이 크림이랑 또 4에서 40만원짜리 화장품이 38,000원 하는 게 있어요. 그 상품 이름은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38,000원짜리 화장품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무원 분이 이거 밖에서 40만원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근무원분 핸드폰으로 봤더니 찐으로 40만원이었어요. 저랑 나머지 2명이 계산대에서 줄 서 있었는데 그거 팽개치고 그거 사러 달려왔죠. 이때 예정이신 분들은 잘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PX를 매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총 2번 갔었어요. 가격은 진짜 싸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특히 1.5리터 탄산 음료들이 다 바닥나요. 더욱이 PX 가는 순서가 끝일수록 1.5리터는 수료할 때까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PX가 걸린 거다 하면은 무조건 이기세요. 패자는 많은 것들을 못 누려요. 말 그대로 클린한 날인데 한마디로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은 바닥 청소하고 간이 침대 앞으로 다 빼고 안쪽을 구석구석 먼지 청소하고 걸레로 깨끗이 바닥을 닦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점호 전에 청소하는 거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다녀온 애들이 종교 활동하면 좋은 게 있다 했었는데 특히 기독교는 맘스터치 사준다 했었어요.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었어요.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기껏 준다는 게 초코바이 2개였어요. 괜히 큰 기대를 했었죠. 여러분, 군인 하면 또 사격 아니겠습니까? 사격장은 단독군장을 하고 사격장까지 걷습니다. 사격장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걸었던 걸로 기억해요. 걷는데 한 50분 넘게 걸렸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하면 소대장님이 사격 자세와 표적에 잘 맞추는 법을 알려줘요. 사격 자세는 흔히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사격 자세에는 다양하게 있어요. 총을 여기에 잡아도 돼요. 다만 K2가 은근히 길어요. 그래서 이 자세는 조금 피로도가 높아요. 근데 사격은 앉아서 자세를 하니까 뭐 어떻게 잡든 상관은 없어요. 공익은 현역과 다르게 10발 사격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7발을 맞췄어요. 나머지 3발은 여기에 맞았어요. 사격 정말 재밌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격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군인다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훈련 가기 전에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고 군복을 입고 나가요. 저희가 훈련소 들어왔을 때는 각계전투장이 공사 중이어서 연병장에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는 오전에 연습, 오후에 실습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휴일이 많아서 훈련을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리허설 때 무릎 부상을 당하고 정식으로 할 때 무릎 때문에 2번 정도 넘어졌었어요. 교관님들이 다가와서 할 수 있겠냐 라고 했었을 정도예요. 이것 때문에 수료 끝나고도 고생을 좀 했어요. 2차 PCR 이후에는 배식 혹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저희는 화장실 청소 안 하고 배식을 했었어요. 배식을 해도 역할이 있어요. 역할에는 설거지, 반찬, 밥, 국, 식판 나르기, 짬통 처리 이렇게 있는데요. 역할표를 보니까 설거지만 유일하게 11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뭐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힘듦의 난이도죠. 참고로 다른 것들은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카드부터 정하자 해서 설거지조부터 정했는데 뭐 설거지 인원도 5명을 뽑는데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인드였죠. 결국엔 가위가위보를 져서 저는 설거지조가 됐어요. 솔직히 설거지만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소 입소하기 전날까지 버거킹에서 설거지하다 왔는데 훈련소에서 또 설거지라니.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배식조가 A, B로 나뉘는데 설거지조는 반찬조보다 먼저 밥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 B조가 설거지 안 하는 타임에도 A조 설거지 팀이랑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린 일이 없으니까 짬통조랑 같이 세월간에 먼저 복귀해요. 반면 반찬조는 아침, 점심, 저녁 풀로 일해요. 먼저 오면 우린 쉬거나 PX에서 사온 간식을 먹고 떠들어요. 이 점은 좀 개꿀이죠. 그리고 제가 버거킹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스테인리스 팬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급식판 닦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살면서 버거킹에서 일했던 게 도움이 되던 순간이었어요. 물론 기름진 음식이 나올 때는 상당히 좀 먹었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름이 쉽게 안 닦여요.
돼지고기가 나온 날은 설거지조 입장에서는 어우 정말 설거지는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행군하는 날까지 왔는데요. 저는 각개전투 때 무릎 부상을 당해서 차등조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열애 안 했나요? 여러분, 열애는 없어요. 차등조에 발에 깁스하고 목발 집으신 분도 있었는데, 아니 저거는 누가 봐도 열애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도 열애가 안 됐어요. 차등조는 단독군장만 하고 연병장 주위를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연병장 의자에 앉아있을 때 차등조 담당하신 분이 저희한테 너네는 아픈 환자들이니까 무리하게 안 할 거고 25분 걷고 30분 쉬게 할 거다. 그리고 차등조가 좀 꿀 좀 빤 게 뭐냐면 그때 비가 조금씩 오는 상황이었고 판초 우위도 입었었는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등에 땀이 하나도 안 찼어요. 오히려 추웠죠. 게다가 25분 걷고 30분이나 쉬었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어플러그는 꼭 챙기는 게 좋아요. 물론 거기서도 이어플러그를 주긴 해요. 근데 여분으로 더 챙기는 게 좋죠. 이어플러그를 주는 이유는 사격할 때 이어플러그를 껴야 귀에 무리가 안 가요. 물론 이어플러그를 껴도 소리는 나지만 청각은 보호가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잠잘 때 주위에 옆 사람이 코골이가 심하면 이어플러그를 꼭 끼고 자면 진짜 조국의 방패예요. 그리고 눈 가리개도 준비해둬요. 왜냐하면 취침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때 무진장 거슬려요. 그래서 취침등이랑 가까운 번호일수록 눈 가리개는 무조건 필수예요. 사격 후에 총열 만지면 안 돼요. 왜냐? 화상이 보여. 제가 사격을 끝내고 세호총 자세를 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쩌다가 총열을 잡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총열이 따뜻했어요. 사격한 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도 만약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총열을 잡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사격 끝난 후에는 화상 안 입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휴지도 많이 챙기세요. 특히 장운동이 활발하시거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휴지를 한 6개 정도 챙기는 게 좋아요. 훈련소에서 휴지가 떨어지면 따로 보급을 안 해줘요. 저희 생활관은 다행히 동기 중 한 명이 휴지를 7개 갖고 와서 휴지가 부족할 일은 없었어요. 훈련소에서 휴지가 많은 사람이 갑이에요. 특히 이건 제가 훈련소 들어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한 건데 친구들 번호 안 적고 들어간 게 정말 후회 막심했어요. 뭐 공익이라 어차피 3주만 하고 나올 건데 번호가 의미가 있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훈련소에서 2차 PCR이 끝나면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친구들 번호를 안 적고 가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전화를 엄마밖에 못했어요. 제가 훈련소 생활하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순간이 들어가기 전에 번호를 안 적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번호는 무조건 적고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럼 후회합니다. 복장은 뭘 안 해요. 저는 9월에 들어갔잖아요. 요즘 9월은 뭐 그냥 여름이죠. 사람들 복장이 뭐 그때 당시엔 여름이었으니까 반바지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튜버 뻘컴님처럼 반 전신 타투한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도 소대장님이랑 분대장님들이 에이 야 너 복장 상태 왜 그따구야? 이렇게 안 해요. 신경 1도 안 써요.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우리가 말을 잘 듣냐 안 듣냐예요. 만약에 내년 여름에 입대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반반스를 해도 소대장님이나 분대장님들이 뭐라 안 합니다. 누군가가 반바지 입었다고 뭐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저는 2020년대에 훈련소를 다녀온 사람이고 그분들은 옛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누가 더 최신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안 바뀌는 집단이라고 해도 조금의 변화는 해요. 결론은 복장은 신경 안 쓴다. 제가 훈련소 들어가고 2, 3일 차가 되니까 친구들이랑 제 지인들, 제 사람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훈련소에 있으니 시간도 안 가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데 밖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과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현역 다녀온 친구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유튜브 활동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썰푸는 유튜버가 아니고 전자기기 리뷰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